한미반도체 공매도 수량 확인 가능할까요?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수량을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저 HTS에서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면은 하루하루 공매도 거래 대금이 얼마이고 당일 거래 중에서 매매 비중이 얼마인지 다 확인이 되어요. 그리고 이것과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거는 대차 거래 내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 종목에 지금 대차 거래가 얼마나 체결이 되었고 얼마나 상환이 되었는지, 상환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매도에 대한 상환이 많이 되었구나, 체결이 많이 되었다는 거는 공매도 준비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종목 수급을 분석을 하려고 하실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공매도, 두 번째는 신용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거래 대금, 이 정도까지는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수급을 활용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본인의 매매 성향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매매에 따라서 공부법은, 그리고 체득해야 되는 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상식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본다는 게요, 단순하게 매출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 정도를 보는 걸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진 않아요.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업황 대비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지,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어떤지, 마진율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산업의 진입장벽은 어떤지, 더불어서 현재 매출이 대출로서 나오는 건지 혹은 유보금에서 어떤 구조로 나오는 건지,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것들을 알아야 단순하게 PER이 얼마네,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비싼지 싼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PER, PBR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좀 느끼는 중요한 부분은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 산업의 성장성과 진입장벽. 산업의 성장성이 너무나 좋다고 해도 그 누가 돈만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기업의 메리트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마련이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마스크 같은 거. 물론 산업용 마스크는 진입장벽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 마스크 같은 거는 투자 가치가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FN 가이드, HTS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흑자네? 매출 영업이익 잘 나오고 점점 늘어나고 있네, 이렇게만 보는 거는 저는 안 보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기업만이 이 업종에 있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경쟁사들 대비해서 마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투자의 가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부채 비율과 안정성 비율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투자는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한 거고. 증시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게 펀더멘털과 관련된 내용인지, 정치적 변수에 대한 내용인지,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기본적으로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내 보유 종목과도 연관지어가지고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고, 내 포트를 어떻게 꾸릴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 받겠대. 그럼 팔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이라면 그냥 증시가 밀릴 때 조금 타격을 보이는 정도라면 오히려 더 살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증시가 빠지는 이유를 아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증시가 빠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 항상 부담스러운 구간이라 못 샀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준다? 이 가격까지 오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정리되는 종목이든 현금이 확보가 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투입을 할 수 있겠죠. 항상 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증시가 올라갈 때 매수한 게 아니라 증시가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한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찍히는 거는 하락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찍혀요. 상승장에서 매수를 해서 하락장까지 쭉 가져가니까 그렇게 찍히는 거지. 제가 그래가지고 하락장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락장에서 우리가 매집 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건 매수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쉬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하락장은 이유가 분명한 하락장이 있잖아요. 뭐 유가, 전쟁, 뭐 관세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락의 이유가 분명한 하락장은 그에 대한 반사수에 대한 테마의 수급이 분명하게 강하게 몰립니다. 그럼 그런 테마로는 단타 매매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저는 하락장을 볼 때 이 세 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